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6월 5일 개유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개수가 지지유금에 생을 받아서 금생수를 받아서 수가 강해지는 일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주에 수기가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아니면 천간에 을목이 뭐 두세 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반해서 수기가 약하게 있어서 을목이 제대로 된 수의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은 좋은 일진을 맞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충 일진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네, 본인에게 꼭 부족했는데 필요한 글자가 오면 그 날은 좋은 날이 되는 거고, 그게 마찬가지로 월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사월인데 언제 변하나 이번에 확인 안 했네. 네, 기사월인데 사주에서 뭐 화생토, 토가 강조되는 그런 달인데 토가 부족하거나 토가 길신인, 예, 꼭 토가 꼭 필요한 그런 분에게는 기사월은 좋고요. 그 다음에 지지의 사화는 조금 지지가 추워서 계절적으로 조우적으로 좀 추워서 화기가 필요할 때 따뜻함과 빛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주 좋은 달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속드린 바와 같이 천간 10개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라는 천간 10개의 글자를 끝내고 지지 하나하나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라는 12개의 지지 한 글자 한 글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지지의 그 첫 번째 순서 자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수라는 건 일단 자수라는 거는 뭐 색깔로 하면 검은색이고 어둡고 춥고 그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자식이 일지에 있을 경우에는 자식 사랑이 유별난 그런 일주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자식 사랑이 유별난 분들은 생식 본능이 좀 있겠죠. 생식을 거쳐야지 자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 자수라는 거는 방향으로 봐도 북쪽이고요. 마찬가지로 수기운이에요. 년, 월, 일, 시, 이 중에 이 지지의 자수가 뭐 여기에도 올 수도 있고 여기에도 올 수도 있고 여기에도 올 수 있답니다. 각각의 의미는 조금씩 다 달라요. 이 자수 같은 경우 년에 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올해가 기해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해 다음에 해자, 내년이 자년이 되겠네요. 그리고 기해년에 기 다음이 갑을병정 무기경, 경이 되겠죠. 내년에 이렇게 경자년 이렇게 올 때, 그러니까 결국 12년마다 한 번씩 오는 해가 되겠죠. 자년. 내년이 경자년에 해당되는 해입니다. 12년마다 해당되고요. 띠로 보면 이제 쥐띠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년 후에는 이 자는 그대로지만 이 경이 경신임 12년 후에는 임자년이 되겠고요. 그 또 12년 후에, 그러니까 내년 이후로 24년 후겠죠. 그럴 경우에는 갑자년이 되겠고요. 이런 형태로 해가 정해진답니다. 일단은 그
그 사주에서 그 당사주라고 해서 예전에 그 길가에서 많이 보시던 할아버지들 그런 분들이 보통 보시던 당사주는 이 모든 그 해석이 이 연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띠를 기준, 연지는 결국 띠잖아요. 띠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사주를 보셨답니다. 지금 현대 사주에서는 이 당사주는 좀 맞지 않는 측면이 많고 너무 단순해서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사주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답니다. 단지 그냥 쥐띠로 태어나면 뭐 활동성이 밤에 있기 때문에 쥐띠로 태어나면 밤에 태어난다면 활동성이 강한 그런 인생을 살 테고, 쥐띠로 태어났는데 만약에 한낮에 태어난다면 쥐는 그때 활동을 안 하고 조용히 숨어 있을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활동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식으로 보던 것들이 당사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월, 이 사실은 이게 자월은 12월,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해지는 부분이에요. 12월이고요. 제가 예전에 자식을 낳을 계획, 이세 계획을 할 때는 이제 여름과 겨울은 좀 피하시고 가을과 봄에 순산을 하시도록 조금 계획을 세우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한겨울이나 한여름에 태어나시면 이 조우라는 거, 너무 춥고 너무 더운 사주를 갖게 된다면 필요한 글자도 많게 되고, 아무래도 그 필요한 글자를 다 갖기가 힘든 관계로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날 확률이 조금 적어진답니다. 그러므로 일단 해자축월이나 사오미월을 좀 피해서 이세계획을 세우신다면 더 좋겠죠. 일단은 이 12월에 태어났어요. 한겨울에 태어난 자월이 되겠고요. 자월에 태어나면 12월에 태어나면은 여기에 자자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딘가에 화기를 봐야겠죠. 여기에 병자라든가 여기에 병자라든가 다른 어디가에 정 같은 화의 성분이 천간에 떠 있어야지 이 추운 기나긴 겨울을 날 수 있는 사주가 된답니다. 버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천간에 이렇게 화기운을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고생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에 있어서 1에 있어서 자는 12일마다 한 번씩 오겠죠. 지지가 12개인 관계로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가 끝나면 다시 자, 이렇게 돼서 12일마다 한 번씩 올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 자는 자 자체가 양이기 때문에 천간에 같이 올 수 있는 글자들은 갑자일주, 그다음 을병, 병자일주, 병신, 임자일주, 임계갑, 그다음 또 뭐 있을까요? 경자일주도 있겠죠? 경자일주, 너무 안 나온다 이게. 경자일주, 그 다음 무자일주, 무자일주, 이렇게 6개의
일간을 가질 수 있겠고요. 그 일간은 자기 본연의 가장 본연의 심리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사주팔자를 해석할 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일주랍니다. 그리고 지지의 자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자식 사랑이 유별나고 그 다음에 자식 사랑이 유별나다 보니까 생식 본능도 좀 강하답니다. 갑자 같은 경우에는 지지에 자수를 깔아서 인성을 깔고 있는 갑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병자는 지지에 관을 깔고 있는 일주가 되겠고, 임자는 겁재를 깔고 있는 간여지동이 되겠고요. 경자는 지지에 금생수 해가지고 상관을 깔고 있는 일주가 되겠고요. 무자는 쥐긴 쥐인데 토생 금이죠. 예, 재성, 재를 깔고 있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는 시의 자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의 자자라는 글자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밤 11시 30분에서 1시 30분 이렇게 이 사이에 태어나게 된다면 시에 이 자자를 가지게 된답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지지에 뭐 4개가 다 자인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중에 하나만 자일 경우에 또 있으실 테고 근데 이 자자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 여기 월지 이 자 이건 계절을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랑하는 이 월주는 환경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 추운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는 춥고 어둡고 하는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팔자를 타고났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일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춥고 어두운 것이 더 도움이 되거나 그것을 더 좋아하는 일주를 타고난다면야 상관이 없겠지요. 근데 뭐 병이나 그런 일간을 타고난다면 병화가 자월에 할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병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힘을 많이 뺏기게 되는 한겨울에 빛은 힘이 너무 많이 빠지겠지요. 그 어두움을 밝혀야 되고 그 추위를 이겨내야 되는 추위에 열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병화일간이 뭐 자월에 태어난다면 좀 고생할 수 있고 그렇게 보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자가 들어가는 합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가 들어가는 합은 삼합과 반합, 또 방합, 그 다음 육합 이런 합들이 있어요. 좀 많지요? 네. 삼합은 그야말로 어떤 목적성을 가진 합이랍니다. 서로가 한 가지 목적을 가져서 만난 합인데요. 자를 포함한 합은 신, 자, 진이 되겠고요. 신자진은 수삼합이랍니다. 3개가 합쳐져서 수삼합이 된답니다.
그러므로 수가 좀 과해질 가능성이 있겠죠, 지지에. 뭐 만약에 수가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한데 다른 곳에 하나도 없다면 뭐 이 수삼업을 가지고 있다면 괜찮겠지만 수가 그다지 필요 없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또 수의 성분이 있다면 수가 과해져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네. 이게 왜 수삼합이 되냐면요. 신중에는 지장간, 잠시만요. 지장간에 임수가 있고요. 그 다음 자중에는 임계수가 있고요. 그 다음 진중에도 계수가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신중에 신중의 지장간 중에 수에 해당하는 성분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다 수가 들어있는 글자들의 세 개가 합쳐져서 합을 이뤘다 해서 수삼합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기토일주인데 지지의 신자진 합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기토는 안 그래도 물기를 많이 머금은 그런 토기도 하고 전답, 뭐 규모도 스케일도 전답이나 논밭 같이 스케일이 작은 공간이에요. 근데 지지의 신자진을 가지고 있다면 그야말로 이 기토, 이게 특히 일간이라면 쓰나미가 난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기토는 엉망진창, 완전 쓰나미에 다 휩쓸려 가서 이런 구조라면 좀 뭐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아주 큰 난관들이 기다릴 수 있을 거랍니다. 그 다음에 반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반합은 그야말로 삼합 중에 두 글자만 있는 경우를 반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자거나 자진이거나 아니면 뭐 신진이거나. 근데 이 신진이는 이건 말이 많아요. 이 역학계에서 이건 확실하게 반합으로 치는데 여기 신자진에서 이건 시작이고요. 이건 아주 정점에 이른 가장 왕의 글자고요. 이거는 창고의 역할, 묘라고도 하고요. 창고의 역할. 시작해서 정점에 이르렀다가 이때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신내 시작해서 신월에 시작해서 자월에 정점을 찍었다가 진월이면 땅속으로 숨어서 자취를 감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왕인 자가 빠져 있는 신진을 과연 수의 반합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거는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답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하셔서 조금 더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합이라는 건 그야말로 방향의 합이에요. 방향의 합인데 신자지는 수삼합이기 때문에 수는 북쪽을 말하죠. 북쪽을 말해요. 그래서 북쪽을 말하고 북쪽은 겨울이에요. 그러므로 이 방합은 방향과 계절, 그러니까 지금 북쪽을 가리키는 글자들 해자, 축 모두 겨울을 뜻하는 글자들이죠. 이렇게 해자, 축, 월이 겨울을 뜻하고 그 다음 다 북쪽을 뜻하는 연달아 오는 글자죠. 11, 12, 1월 이렇게 될 거예요. 한겨울끼리 이렇게 만나면
수의 기운이 이때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아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 방합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육합. 이 육합이라는 건요. 이 방합 먼저. 방합은 약간 동호회적인 성격을 가진 동호회적인 성격, 침묵도모를 위한 그런 성격을 가진 합이고요. 육합은 약간 뭐 친밀감, 가족 간의 애정의 합, 어떤 감정상의 관계의 합,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육합, 자가 포함되는 육합은 자축합이 있답니다. 이 자축합은 원래는 합해져서 뭐 토가 된다는 이론도 있고요. 수가 된다는 이론도 있는데 태어난 계절을 기준으로 가령 해자월, 이 해자월에 태어난 이 수의 계절에 태어난 이 자축합을 가지고 있다면 태어난 월이 해자월이라면 자축합 수가 되고요. 수의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월지가 가장 영향력이 크다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해자월이 아닌 나머지 월에 해당되는 계절에 태어날 때는 자축합 토로 성격이 변한답니다. 대충 이해가 가셨나요? 그러면 합을 했으니까 충도 한번 달아볼까요? 합을 했으니까 충을 한번 달아볼게요. 자가 들어간 충은 좌우충이 되겠습니다. 물과 불의 충이겠지요. 물론 둘이 충을 하게 되면 둘 다 데미지는 있지만 누가 더 데미지를 입을까요? 아무래도 물에 의해서 불이 꺼질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래서 좌우충일 경우에는 이 오화의 데미지가 더 큰 충이랍니다. 그리고 물과 불의 극과 극이 만난 것을 충이라고 하는데 자 속에는 자임계라는 지장간이 있고요. 오 속에는 오병기정이라는 지장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장간 속에서도 병임충이 일어나죠. 물론 물과 불의 충이고 이 병화의 데미지가 조금 더 큰 충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정계충도 일어나겠죠. 또 안 나오네요. 정계충. 이 정계충도 마찬가지로 물과 불의 만남이라 정화의 데미지가 더 큰 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충도 보기에도 충이지만 자세하게 지장간을 들여다보면 이게 충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 자수
오늘의 테마는 이 자수이기 때문에 자수를 가지고 있는 분의 지인의 사주를 예를 들어서 오늘도 사주를 한번 풀어 드리겠습니다. 참 안 나오네요. 이렇게 안 나올까요? 정해구나. 정해 갑자. 죄송해요. 이게 펜을 좀 바꿔야겠네요. 경무군요. 경호. 네. 봅시다. 그리고 대우는 병술. 보겠습니다. 일단은 봅시다. 갑자일주예요. 갑자일주고 해월에 태어났네요. 갑목은 기본적으로 제일 필요한 게 수분과 화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해월이나 해자축월에 태어날 때는 반드시 화기를 가지고 있어야지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바로 위에 정화라는 화기를 떡하니 가지고 있네요. 그쵸? 필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갑 밑에 인성이 딱 있네요. 그러면은 남편이 인성 역할이에요. 인성은 항상 내어주는 거예요. 받는 거죠. 이렇게 받는 거죠. 지금 남편 입장에서 계속 갑목을 생해주는 거예요. 남편 자리니까. 남편이 엄청 잘해줘요. 그리고 십성으로 본다면 이 남편은 십성으로 본다면 금금목 여기가 관이 되겠죠. 또 남편으로 본다면 경으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경이 남편이 오화 위에 앉아 있어요. 이 경금이 재련이 돼야지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금은 화의 재련을 받아야지 인격적으로 성숙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오화 위에 있는 경금 입장에서는 정관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남편이 바르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신 분이시죠. 인격도 높고, 그 다음 경금이다 보니까 사람이 뭔가 단단하고 맺고 끊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남편들이 그런 부분을 좀 해줘야겠지요. 근데 문제는 이게 관이 편관이란 말이에요. 둘 다 양이기 때문에. 그러면 편관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 편관은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성분이라 그랬어요. 나를 다치게 하는 성분인데 편관을 식신이 잡아주면 그 남편은 아주 순해지고 말도 잘 듣고 착한 남편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마음껏 남편을 내 방식으로 요리가 가능하답니다. 여기 정화가 떡하니, 정화가 지금 상관이지요.
이때는 식신이 아니라 상관이에요. 성이 달라요. 그렇지만 경금은 사실은 정화에 의해서 재련이 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재련이 됐고요. 여기서도 재련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남편은 여기에도 열기에서 여기에도 열기로 좀 남편의 입장은 조금 힘들어 보이죠? 남편은 스트레스, 남편 입장에서는 여기에도 관이고 여기도 관이니까 스트레스는 좀 많지만 이렇게 관을 많이 가진 남편이라면 책임감 또한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 갑목은 머리를 뜻하고요. 경금은 도끼, 뭐 칼날 그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천간에서 이렇게 갑경충이 일어난다면 본인이 갑목이라면 이 경금으로 머리를 도끼로 계속 치는 형상이기 때문에 편두통이나 머리가 자주 아플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 경금이 꼼짝 못하게 너 갑목 건드리지 마 하고 이 오화와 정화가 평상시에 계속해서 이 경금을 제어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화나 이 오화가 충을 받아서 수의 충을 받아서 그러니까 정계충이나 아니면은 좌우충을 받을 때 그럴 때는 힘이 없어지겠죠. 그럴 때는 머리가 좀 아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평소에는 이 정화와 오화가 경금을 꼼짝 못하게 해서 이 갑목을 지켜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방 자리에 이렇게 인성이 있다는 거는 친정 엄마와 아주 가까이 지내는 거죠. 안방에 엄마가 있는 걸로 봐서는 엄마하고 필요할 때 부르면 언제든지 엄마가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는 여기도 인성이고요. 여기는 편인이고 여기는 정인이고요. 일단 생각은 굉장히 많은 친구겠죠. 인성이 정편인 두 개나 되다 보니까 생각은 좀 많고요. 그리고 본인이 노력한 것보다는 그래도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인성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가져다 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주를 타고났어요. 그리고 일단 사주에 이 친구는 토가 없잖아요. 어디를 봐도 토가 없지요. 어디 봐도 토가 없어요. 토는 뭔가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성분이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친구는 토가 없어서 그런지 항상 바빠 보여요. 본인이 항상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중압감 같은 것들을 느끼고 그냥 저희가 봐서는 금방 해치울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좀 많이 걱정하고 안달복달 좀 그런 성격이 있답니다. 안정감이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안정감이 좀 떨어지고 좀 불안해 보이는 그런 성정이 확실히 보인답니다. 왜냐하면 갑목은 땅 위에 뿌리를 박아야지만 이 갑목이 안정감 있게 자라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뿌리를 박고 안정감 있게 터전을 마련할 이 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마음은 항상 좀 불안한 상태일 거예요. 그리고 사주에 이렇게 토가 없잖아요. 토는 재성분이잖아요. 재성분이 없다 보면 여자가 재가 없으면
약간 그 알뜰살뜰한 면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좀 살림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축토를 깔고 있어서 굉장히 약간 자린고비적인, 굉장히 알뜰살뜰하고, 당장 꼭 필요한 거 아니면은 몇 번을 더 생각하고 뭔가를 사거나 그러는 부류의 사람인데, 이 친구는 당장 필요하면 가격에 큰 구애를 받지 않고 바로바로 좀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토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자에게 재라는 거는 살림 능력이거든요. 일정한, 사실 뭐 이 집 같은 경우는 남편분의 벌이가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크게 뭐 부족함도 없고요. 그게 인생에 어떤 데미지를 끼치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사주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저같이 약간 자린고비적인, 저는 그러거든요. 있으면 좋은 것들은 안 사요. 꼭 있어야 되는 것만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다소 소비를 안 해도 될 부분까지도 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이유가 또 숨어 있답니다. 아이고. 이 자가, 이 간목 입장에서는 12운성으로 보면은 욕지거든요. 12운성으로 보면 욕지예요. 이 바로 밑에 욕지를 깔고 있는 거, 자기의 속마음이나 자기의 내적인 어떤 성향이에요. 속마음에 목욕 성분을 가지고 있으면 약간 철부지, 순진무구하고 그 뭐죠? 정말 애기 같고 사고 싶은 거 다 사야 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 돼요. 징징징 돼요. 근데 밉지 않아요. 예뻐요. 그런 성분이 목욕이랍니다. 물론 그런 성향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친구가 징징징 되거나 약간 애기같이 굴면서 그때그때의 욕구에 충실한 그 모습이 저와 달라서 너무 귀엽고 부럽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토의 이 안정감, 토가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안정감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여기가 다 지워져 버렸네요. 이거 어떻게 하나? 값이 늘류. 그 다음 병술. 네. 그리고 일단은 시기적으로 보면 이때는 소년기. 그쵸? 이때는 20세 이후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여기는 결혼해서 여기는 자식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겁재가 많은 걸로 봐서 어렸을 때 굉장히 욕심도 많고 겁재가 이렇게 있다는 건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려 다니면서 즐거운 소년기를 보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에 거기서 조금 갑이다 보니 짱을 먹으려고는 했겠죠. 골목대장. 그래서 이 친구는 나이가 좀 어린데도 불구하고 언니들하고 어울려도 본인이 우두머리 기질이 조금 나온답니다. 그것조차도 저는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고맙기도 하고요. 이끌어주니까. 저는 소극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그래서 젊은 시절에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재밌는 소년 시절을 보냈다. 거기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20살부터는 상관이 나왔네요.
약간 반항심도 생기기도 하고, 또 상관이라는 거는 많이 꾸미는 성분이거든요. 예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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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꾸미고, 그리고 상관에서 쓰면 약간 서비스가 가미된, 뭐 어떤 서비스나 영업이 가미된, 결국에는 대인 업무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일을 했을 것이다. 그러겠죠? 그리고 이때는 해수는 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장생 성분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장생은 뭔가 순진무구하고 착하고 그냥 순수하고 보기에 굉장히 예쁘고, 뭔가 항상 시작하려는 성분, 벌리는 성분이니까 빨빨대고, 그쵸? 돌아다니기도 했겠죠. 해라는 건 또 역마이기도 하니까 빨빨대면서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서비스직도 좀 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직을 했을 테고, 여행이나 아니면 친구들과 돌아다니면서 막 역동적인 그런 처녀 시절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갑자. 일단 약간 다소 수기가 강한 사주죠. 다소 수기가 강한 사주인데, 다소 수기가 강해서 문제인 경우예요. 그러면은 이 수기를 다룰 수 있는 건 사실은 토인데, 이 토가 없잖아요. 그럼 토가 없으면 결국은 이 수기를 설계하는 소극적인 방법, 목이 용신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비겁성분, 동료, 형제, 주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사주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 관리를 좀 잘하면 인생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가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친구는 이 재가 없잖아요. 재라는 건 이 친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에 해당되거든요. 시어머니가 계시기는 계셔요. 가까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시어머니의 존재감을 이 친구는 별로 느끼지 않고 살고 있어요. 부담감이 없어요. 시어머니에 대해서 잘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요. 그냥 각자의 생활을 한답니다. 재가 없는 특성이에요. 그것도 재가 많다면 시어머니한테 끌려다니고 시어머니 요구사항을 좀 들어주기 바쁜 며느리가 되겠죠. 그런 거 보면 토가 없어서 시어머니의 어떤 시집살이도 피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자식의 모습이잖아요. 자식의 모습인데, 일단은 자식이 편관으로 있어요. 그러면 결국 자식을 낳고서 좀 철이 들었다. 자식을 낳고서 이타심이 생겼다. 남을 보기 시작했다. 자식을 낳고서 자기 입장만이 아니라 남의 입장도 헤아리기 시작했다 라고 볼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자식 낳고 다행히 간목에게 꼭 필요한 화기를 또 자식 자리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글자가 자식한테 다 있는 관계로 자식복도 아주 좋다고 볼 수 있답니다. 사주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제가 계속 푸는 것들을 보다 보면 처음에는 계속 들어보세요. 계속 듣다 보면 100번, 1000번 듣다 보면 그게 어느새 본인도 비슷한 구조의 사주를 만나게 된다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순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네. 오늘 지지 첫 글자 자수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쳤고요. 내일은 자 다음에 오는 축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회해서 들어주시는 분들은 기간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걸 제가 느끼고 있는데 듣고만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 주신다면 제가 바쁜 와중에도 지금 이걸 열심히 올리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신다면 보다 더 제가 힘을 내서 양질의 교육에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